상평형은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조건 꼭 보시고 상평형은 정반응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로 출제가 되면 얘는 승화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얘들도 반대 방향도 승화속도가 되는 거예요. 상체 표현만 반대고요. 알았습니까? 네. 이거 잘 인지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고, 이런. 날아갔습니다. 지금 완전 끝. 아, 이거 만졌어요? 우리 우경이가? 제가 사실 해킹했어요. 응? 해킹했어요. 미팅했다고요? 부킹했다고 얘를? 하이제킹. 저거. 동쪽 평형 문제는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개념만 잘 한번 풀어줍시다. 네. 자, 여러분, 이거 그 다음 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뭐야? 연결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수업. 이제 온라인 수업.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통할 줄 알아. 5개월로. 쌤, 그러면 자, 집중. 증기 압력이라는 표현. 아까 여러분들이 동쪽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을 때 그때 압력을 표면에서 막 증발이 되는 그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포화 상태의 압력. 그 증기압력은 요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증기압력이 크려면 자 같은 온도에서요 증기압이 크다. 이 말은 증발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쉽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야 증기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증발되기 쉬우면 그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그렇죠.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아요. 그렇죠.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끓는 점이 낮아야 인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 좀 어려운 말 쓸게요. 휘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발하는 건데 휘발유가 바로 그런 기름이거든요. 가솔린. 휘발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몰 증발, 1몰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 적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이에틸 에테르하고 에탄올과 물을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동일한 온도에서 내를 끄면 증기압이 얘가 제일 높아요. 근데 760이라는 게 대기압이거든요, 여러분.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을 때 끓어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을 보면 34.6도씨. 에탄올은 78.4도씨. 물은 100도씨로 물이 가장 인력이 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보여준 거냐면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물은 이 선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 선. 이게 기화곡선이라고. 기화곡선. 물하고 수증기 사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몇 기압이 써 있습니까? 1기압이 써 있죠? 그래서 요 지점을 시험에 내는 거죠.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근데 드라이아이스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을 보시면요, 여러분 왼쪽이 드라이아이스고 오른쪽 아래가 이산화탄소 기체고 이게 액체입니다. 그래서 삼중점이라는 거, 저 삼중점이라는 건 고체기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점인데 시우토는 5.1기압 정도가 되어야 삼중점이 납니다. 그럼 우리 지구상의 대기압에서는 바로 이 승화곡선밖에 시험에
않는다. 그래서 정반응이 승화속도, 역반응도 승화속도지만 이 과정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용해평형인데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좀 알아주면 좋냐면 무질서도 증가, 에너지 안정도 이런 방향으로. 자, 용해평형이라는 게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걸 용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용액이 되는 이 과정을 용해 속도라 하는데 이 과정을 잘 봅니다. 일반적인 고체를 쓸 거거든요. 여러분 고체 소금 설탕을 물에 녹이면 무질서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렇죠. 막 알갱이로 쪼개지니까. 그럼 이거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그래서 가열할수록 잘 녹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용의 속도예요, 정반응 속도. 그런데 얘들이 녹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고체로 석출도 됩니다. 역반응이 석출 속도예요. 이때 더 이상 용매의 용질이 입자수가 녹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입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용매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포화용액. 아셨습니까? 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지. 이거 조심해라. 포화용액을 배웠더니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불포화용액도 있었고 과포화용액도 있었지. 그럼 소금을 집어넣어. 그럼 소금이 줄다가 어느 정도 안 줄어 이제 더 이상. 그럼 애들이 이게 과포화용액이죠. 소금이 남았다 이거지. 아니야, 이거 포화야. 알았냐? 이렇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면 이 속도가 무슨 속도냐? 여기 속도가 무슨 속도 이게? 이게 용의 속도지. 그럼 이 속도는 무슨 속도고? 석출 속도. 이게 동일해지는. 자, 이때 소금의 크기가 더 이상 줄지 않아? 그러면 일부 소금은 용매에 녹아 있어.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동적 평형이다. 이거 반응 끝난 거냐? 계속 일어나냐? 일어나요. 그거를 증명하는 실험이 이런 거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DD장이 나오는데 봐요. 일정한 물을 담은 비커를 준비합니다. 여기다 설탕을 넣어요. 어떤 설탕을 넣느냐? 흰색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설탕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줄겠죠. 이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거거든. 이 수용액 색깔은 무색이겠죠. 설탕물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황색 설탕을 추가합니다. 얘를 추가한 다음에 역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럼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지. 자, 봐봐. 들어갔어. 그러면 물의 양은 좀 높아졌을까요? 황색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그래 놓고 봐라. 여기에는 흰색 설탕도 있고 무슨 설탕도 존재해? 황색 설탕도 이렇게 있을 거야. 덩어리는 크겠지. 중요한 게 이거다. 만에 하나 포화 상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대값으로 5개가 설탕이 녹아있다. 얘를 집어넣고 다시 평형에 도달하면 전체 설탕 입자수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해. 근데 황색이 껴있지? 네. 이게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는 증거야. 오. 이해가냐? 그래서 무색이 약간 황색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도 이 일정한 용매 속에 녹아있는 전체 설탕 입자수는 어떻다?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해가냐?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다. 자, 요 과정이 그 문제인데 설탕은 지금 내가 말한 그 문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NaCl 소금으로 바꿨어. 근데 처음에 나트륨은 23짜리 나트륨 이온을 놓고 일단 첫 번째 용해평형에 도달했는 거야. 근데 24짜리 나트륨 NaCl을 또 집어넣으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
전체 나트륨 이온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23짜리 나트륨 이온수 대신에 24짜리 나트륨 이온이 그 개수를 채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기체수는 그대로란 얘기지. 이해하냐? 네. 그게 평형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반응이 끝난 게 아니라는 증거다. 알았냐?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내내 해야 될 바로 화학 평형이다. 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몇 대 몇이냐? 내일. 개수비가 2대1이지.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누가 무질소도가 증가하냐? 적갈색하고.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야, 화살표 위가 무슨 반응이야? 아래가. 누가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냐고? 역. 그거 물어보는데 1분이 소요됐다. 자, 이게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그래서 얘가 에너지 높은 거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돼? 열. 열을 쓰면 평형을, 에너지 평형을 맞춘 거야. 자, 이 열을 잘 들어. 지금 얘는 동쪽 평형이야. 이게 깨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변화를 준다. 다시 말하면 잘 봐. 지금 이 동쪽 평형 상태에서 아까처럼 얘가 많아지잖아. 그럼 어디로 이동한다? 정반응으로 이동해서 얘를 다시 평형에 맞춰. 다시 N2,4가 많아지잖아. 역반응으로 평형을 이루어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만들어. 어쨌거나. 자, 그럼 열에 대한 얘기도 농도랑 똑같이 보면 돼. 내 말 잘 들어봐. 온도를 높이면 열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어디로 평형이 이동한다? 정역. 역으로 간다. 얘 낮추려고. 원래 상태야. 다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높이려고. 정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뭔 말인지 알겠냐?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배워야 될 르샤틀리 원리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성질. 생명과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생명과학 안 하는구나. 지성이. 야, 내가 아까 에어컨을 켤 때 24로 맞췄어. 더워지면 얘가 이 안에가 더워지면 24로 높아지면 에어컨이 막 작동해서 24로 맞추겠지. 근데 떨어지면 얘가 꺼지겠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고. 항상성이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이요. 야, 주변이 추워지면 네 몸은 열을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주변이 추워지면. 많이 돼요. 그렇지, 발열이 일어날 거고. 더우면 열을 방출시켜서, 그지? 차라리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지.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반응이야. 자,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화학평형은 말이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상평형을 제외하고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얘가 유일하거든. 아까 상평형은 정반응 속도 일정하다고 배웠지. 근데 얘들은 시간과 속도를 비교하잖아. 화학 반응은 속도가 무조건 농도에 큰 영향을 받아. 그러면 반응이 일단 시작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NO2 혼자 놓거나 N2O 혼자 놓고 실험을 해. 알았니? 그럼 지금은 반응물이 NO2니까 NO2만 혼자 놨어. 그럼 얘는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세로축이 농도일 때 무조건 떨어지는 애가 반응물이야? 늘어나는 애는 누굴까? 생성물이고. 그 농도가 일정해질 때 있지. 1대1이 아니라 일정해질 때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친다면 반응물의 농도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속도야? 정반응 속도예요. 정반응의 속도는 계속 준다고. 반응물이 주니까. 근데 역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늘어.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야. 이게 역반응 속도야.
그래서 결국 이들값은 몇 대 몇이 되었을 때? 1대 1이 되었을 때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해. 물론 아까 상평형과 공통점은 절대 역반응의 속도는 정반응 속도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게 해줘? 머리? 아니. 이해하냐? 그러면 이게 농도 그래프인데 이건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느냐? 반응이 진행되잖아? 그럼 야 반응으로는 어떻다겠어? 반응으로 농도가 준다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겠지? 여기 줄겠지? 자 생성물은 어떻게 했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늘겠지? 이게 딱 이 비율을 따라. 이게 누구의 비율이야? 개수비야. 이만큼 감소할 때 일만큼 늘어나 준다고. 이해 갔니? 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는 일정하게 안 변해. 다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반응물이 많니? 생성물이 많니? 생성물이 많지 지금.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해 가냐?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 이 반응에 도달했다고. 자 이제부터 아주 정성적 문제를 물어볼게. 계산이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시험관을 하나 놓는다. 이거 얘만 들어있어. NO2만. 자 NO2는 무슨 색깔을 띈다고 그랬어? 젓갈색. 젓갈색을 띄어. NO2는 무슨 색깔을 띈다고? 젓갈색을 띄어. 젓갈색. 됐지? 자, 이렇게 마개로 막았어. 그런데, 잘 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저 반응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색깔이 옅어지겠지. 그럼 여기에는 NO2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생겨? 무색의 N2O4도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봐라. 하나는 온도를 높일 거야. 무슨 반응이 일어나? 정반응,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나야지 열을 높이는 거니까. 그럼 얘는 NO2가 얘보다는 많아지는 거야. 얘보다는 진한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NO2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 N2O4도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낮췄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기도 NO2 있지만 누구도 있어? N2O4도 있는 거 이런 거야. 자, 기역, 니은, 디귿, 비율 중에 누가 제일 진하겠냐? 기억이겠지. 누가 제일 옅겠냐? 여기까지 됐지. 자, 문제. N2O4가 제일 많은 것은 누구야? 리을. 제일 적은 것은? 기억. 그렇지. 디귿이겠지. 네. 아니, 기억은 빼고 생각해야지. 존재하는 걸로 따져. 제일 적다는 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좋습니다. 이해하냐?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색깔이 진하기 정도로 순서대로 얘기해봐. 누가 제일 진하고 일단?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이걸 알 수 있으면 정성적으로 니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이해 갑니까? 예. 오케이. 여기가 바로 화학평형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정량적 계산을 할 건데,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이런 화학 실험을 합니다. 온도도 적어주고 압력도 적어주고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낼 거냐면 특별한 숫자를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이 평형상수는 많은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이 찾아낸 값인데 온도와 압력이 똑같고 화학 반응이 똑같다면 양에 관계없이 이 상수를 따라가요. 항상.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 상황에서 N2O4라는 사산화질소 기체를 마냥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줘. 그러면 그 온도와 압력에 따른 평형상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장 지금 온도 압력 조건, 이 온도 압력도 여러분, 온도를 높일수록, 압력을 높일수록 이 생성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마냥 높일 수는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가장 생산적인 것이 어느 온도와 어느 압력이냐가 우리의 분수가 맞는 거거든. 우영아, 네. 얼굴 잘생겨지고 싶죠? 공부 잘하고 싶죠? 인기 많아지고 싶죠? 세 가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적당히 멋있어지고, 적당히 공부도 잘하고, 적당히 인기도 좋고, 너 분수에 맞는 수준이 있다고. 아셨습니까? 그걸 찾아가면 주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근데 가진 역량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자기가 잘생겼다든가 컨닝을 해서 성적이 높아졌다 이러면은 노멀한 성적이 아니잖아. 일정하게 나오는 성적이 아니잖아. 그날만 그때만 딱 나오는 것 뿐이잖아. 과학에서는요 어떠한 장소 어디에서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야 생산성의 효율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 상수값을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